연말정산 얼마나 환급 받으셨나요? 13월에 월급, 연말정산 환급액 작년 1인당 63만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올해는 평균 55만원 환급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55만원보다 덜 받았다. 연말정산 많이 받으시려고 신용카드 소비하시는 분들, 연말정산 할 때마다 회사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만 내고 어떻게 이제 하면 되는지 찾아본 적 없으신 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연말정산 다 끝났는데 이제서 알려주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내년 연말정산에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연말정산은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소득공제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세액공제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항목을 알아야지 뭘 어떻게 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 항목을 제가 다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기타 소득공제가 있어요.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적공제인데 이거는 본인 150만원 있고 그리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는 건데 저희는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을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궁금한 거니까 인적공제는 어떻게 사람을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연금 보험료 공제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인 거여가지고 이것도 넘어가고 특별공제는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이것도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이미 정해진 금액이 많다 보니까 넘어가고 소득공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타소득공제인데요. 기타소득공제에는 주택저축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우리사주 4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저축공제는 이 청약통장인데 납입액의 40% 공제가 가능해요.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까지 가능한데 조건은 총 급여의 7천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라고 있는데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0%를 준다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 투자를 할 때 무조건 손실이 나지 않는 방향으로 보수적으로 보는 타입이어가지고 요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걸 투자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요거는 총 급여액 초과분의 사용액의 25%부터 공제가 가능한 건데 이제 신용카드인지 현금인지 체크카드인지에 따라서 퍼센트가 달라요. 근데 이게 330만원까지 공제를 해준대요. 그리고 우리사주는 연 400만원의 한도인데 벤처기업은 1,500만원 한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할 수 있는 분들이 한정적일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소득공제에서는 2가지 주택저축공제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무주택 세대주라면 무조건 드는 게 이득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회가 많이 열려가지고 내 집 마련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이신 분들은 주택 청약을 무조건 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주택이 총 2가지 종류가 있어요. 국민주택은 연체되면 불이익이고 납입 폐차가 중요하고 납입 금액이 10만원까지 인정이 되고요. 민영주택은 연체 고려하지 않고 납입 금액으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월 10만원 이렇게 넣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국민주택이 10만원까지 인정이 가능하니까 최소 이제 10만원을 매달 입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인데 이걸로 이제 연말정산 받겠다 해서 신용카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분명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진짜 폐가 망신의 지름길이거든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총 급여액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지금 공제가 가능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4천만원 곱하기 25% 하면 1,000만원이거든요. 그럼 1,000만원 이상 무조건 써야 돼요. 그 이상 써야지 이제 공제가 되는 거니까 총 33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계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300만원 공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럼 얼마 써야 되냐? 계산을 했을 때 2천만원 더 써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1,000만원이랑 2천만원 더하면 3천만원 써야지 공제가 돼요. 그럼 이 결론은 4천만원 연봉인데 3천만원을 쓴다? 저축률 25%거든요, 달랑? 재테크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많이 써서 연말정산 받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천만원 쓰잖아요. 이게 소득공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300만원을 다 준다 이게 아니에요. 세율의 구간에 따라서 또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4천만 원의 연봉이 15%의 세율 구간이라서 300만 원을 15% 곱하면은 45만 원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금으로 들어오는 건 45만 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완전 재테크 멸망의 지름길이죠. 이렇게 해서 소득 공제는 끝입니다. 그 다음에 세액 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양한 항목들이 있지만 특이한 항목들도 많아가지고 대체로 적용될 수 있는 세액 공제의 리스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위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인데요.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근로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여가지고 연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건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넘어가고, 자녀 세액공제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연금계좌인데 5,500만 원 이하면 납입금액 공제율이 15%, 1.2억 원 이하면 납입금액 공제율이 12%입니다. 그리고 위료비는 총 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이고요.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 곱하기 15%입니다. 그리고 기부금,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 월세액이 750만 원 한도면은 10%가 가능하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면 12%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연금 계좌를 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더 받으려고 위로비 더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중에서는 연금 계좌밖에 없거든요. 연금 계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사람에게 일단 추천을 해요. 퇴직하고 나서 국민연금 말고 다른 파이프라인을 하나 만들고 싶다. 뭐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다 우리나라가, 이런 얘기도 되게 많잖아요. 그게 다 국민연금으로 충당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이런 연금 계좌가 하나 있다면은 많이 든든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 강제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세제 혜택 받고 싶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랑 세제 혜택은 다르거든요.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추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55세까지 유지 못하면은 다 반납이에요. 혜택 받은 것들을. 그리고 넣었던 금액이 전부 다 16.5% 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당장 큰돈 나갈 일이 있다. 내 집 마련하시거나 하면은 한 푼이 좀 아쉬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다른 투자로 연금 저축 수익률,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제 혜택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거 한 것보다 더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굳이 이거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추천하는 분과 비추천하는 케이스를 나눠봤는데 퇴직하고 나서 수입이 없어지면 매달 따박따박하는 돈이 소중해지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하는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일단 수익률을 나눠봤어요. 이거를 하면 얼마나 수익이 나오는지, 얼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수익률 5%에서 10% 정도는 기본으로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5%와 10%로 나눠봤습니다. 이거에 대한 계산은 연 400만 원을 납입을 매년 했을 때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여러분. 수익률 5% 연금저축 펀드를 들게 되면은 20년 후 총 금액은 1억 3,800만 원, 연말정산하면 그 60만 원씩 매년 이득이니까 1,200만 원이 이득이에요. 그럼 합치면 1억 5천만 원. 수익률 10%는 총 합치면 2억 6,400만 원입니다. 만약에 이 금액으로 예금을 했어요. 그럼 달랑 9,400만 원입니다.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진짜. 예금과 비교해서 5,600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이 나는 거예요. 이 복리라는 게 진짜 무섭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윳돈으로 조금이라도 하는 게 좋다. 무조건 만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솔직히 연 400만 원이면 한 30만 원 정도인데 생활비만 줄여도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활비 줄이는 방법 영상 찍었죠?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줄이면은. 그럼 연금 계좌엔 뭐가 있냐?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연금저축계좌,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IRP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또 세 가지가 있는데 연금저축 신탁, 은행에서 하는 거, 연금저축 보험사에서 하는 거랑 연금저축 펀드 증권사에서 하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르겠지만 저는 연금저축 펀드 증권사를 추천을 드려요. 사실 어느 정도 수익률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은행의 안정성보다는 증권사의 자유납입, 그리고 수익률 높음, 이게 저는 더 중요하거든요. 이건 주식형 펀드 종류가 많고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고 계좌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은 저는 비추천하는 게 이게 운용관리 수수료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IRP가 있는데 상품 선택폭이 넓고 이게 은행 예금이랑 채권도 있어요. 그리고 주식형 펀드 종류가 적고 주식형 자산 10%까지만 담을 수 있어요. 계좌 해지 안 되고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일단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특징을 나눠봤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어딜 넣어야 되냐? 연금저축 펀드나 IRP 무엇을 우선으로 할지부터 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안정성이면 IRP, 수입을 좀 보고 싶다 하면 연금저축, 펀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우선이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남은 돈은 IRP를 채우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둘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넣어야 되나? 연금 계좌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공제율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700만 원 한도인데 연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긴 해요. 근데 공제 한도는 7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얼마나 넣어야 되냐? 보시면 공제 한도는 IRP는 700만 원까지 가능해요. 그 중에 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 오른쪽에 이걸 보시면은 IRP가 큰 거고 그 안에 연금저축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IRP 700만 원, 연금저축 빵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IRP 300, 연금저축 400 해도 되는 겁니다. 플러스에서 700만 원이면 되고 연금저축은 무조건 1,400만 원까지라고 한도를 줬어요. 저희 근데 연말정산도 중요하긴 한데 나중에 55세 되고 나서 수령을 할 때 세금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수령을 하는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연 1,200만 원 이하로 수령을 하면 분리과세가 돼요. 3.3%에서 5.5%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분리과세가 뭐냐 하면은 과세가 따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금 계좌만 3.3%에서 5.5% 세금만 매긴다는 거죠. 연 1,200만 원 초과면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돼서 초과분은 5%나 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차이가 많이 커요. 1억, 이게 2억 이런 금액을 환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세금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주식 배당 수수료 15.4%예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은 22%예요. 연금저축 15% 세금은 사실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한 후에 연 1,200만 원 이하로 수령받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1,200만 원 수령을 받겠다 싶으면은 세금과 연말정산 혜택 및 수익률을 서로 비교하는 게 좋겠죠? 1,200만 원 이하 수령하려고 한다. 그러면 도대체 또 얼마 넣어야 되냐? 납입 금액이 연 400만 원으로 잡았어요. 연말정산 혜택은 어차피 그때그때 받는 거니까 그건 제외하고 이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만 계산을 했을 때 13년 동안 수령이 가능해요. 연 1,200만 원씩, 월 100만 원씩. 55세부터 받는다고 하면 67세까지 수익률 10%로 운용을 했다 하면은 22년 동안 수령 가능합니다. 55세부터 76세까지. 납입 금액이 연 700만 원이다? 그러면 수익률 5%. 그러면 22년 수령이 가능하고요. 수익률 10%면 55세부터 92세까지 45년 동안 수령이 가능해요. 차이가 정말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본인의 상황에 다 다른 거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금액을 설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총 3가지죠. 첫 번째, 무조건 청약 통장 드세요. 두 번째, 신용카드 많이 쓴다고 다가 아닙니다. 세 번째, 연금저축 드십시오. 다음에는 연말정산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